오후 2시 인천 부평에 있는 펫푸드스쿨. 내부에선 한창 수업이 진행 중이네요. 근데 그럼 그막 초콜릿 머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거예요? 요리가 즐거워 보이는데 무엇을 만들고 있을까요? 바로 반려동물이 먹을 수 있는 재료로 만드는 펫푸드 클래스를 진행 중이네요. 재미있게 일하고 있지만 공방 사장 문유진 씨는 한 가지 고민이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펫푸드스쿨이라는 강아지 수제 간식도 만들고 베이킹 공방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강아지 수제 간식도 팔고 원데이 클래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도 하고 서비스업도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 양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소상공인이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방법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보호 방법은 많이 나와 있는데 소상공인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는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쓰레기 줄이는 방법이라든지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오후 4시경 늦은 점심을 먹으려는 문예진 강사와 유진 씨. 직접 차릴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이번 점심은 배달 음식을 먹으려나 본데요. 이런 한눈에 봐도 일회용 쓰레기가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아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하지만 두 사람은 배고파서인지 쓰레기까지 생각은 하지 못하는데요. 평소에도 음식점에서 먹는 것보다 배달을 자주 이용한다고 하네요. 그럼 점심시간 이후에는 무슨 일이 있는지 함께 볼까요? 베이킹 재료들이 배달 왔네요. 함께 배달 온 얼음팩과 아이스박스는 거의 매일 생긴다고 합니다. 이번엔 다른 물건이 배달 왔는데요. 강아지들도 유진 씨도 설레임으로 가득한 택배 뜯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공방에서 개발 중인 강아지 막걸리와 함께 나갈 멍멍이 술잔이라고 하는데요. 유진 씨의 반려견 먼지도 굉장히 만족스러워 보이네요. 하지만 술잔을 감싼 포장지들은 어떻게 될까요? 역시 전부 쓰레기가 되어버리네요.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는 이제 끝일까요? 아니네요. 무언가가 더 있었군요. 계란 완충제와 배송 박스들입니다. 그나마 종이 쓰레기들은 죄책감이 덜하다고 하는데요. 이번엔 비닐로 정성 들여 포장돼서 온 물건인데요. 크기를 보니 꽤 큰 물건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 예상보다 내용물은 작아 보이네요. 내용물은 바로 식용 색소였습니다. 공방에서 쓰는 대부분의 색소들이 거의 이런 식으로 포장되어 왔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 공방에서 필요한 물건은 색소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재료와 도구들을 배송으로 구매했다고 하는데요. 함께 시켜도 따로따로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물론 손님들에게 판매를 위한 일회용 포장지도 필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쓰레기를 버리는 날인데요. 과연 그 양은 얼마나 될까요? 살펴보니 50리터 쓰레기 봉투가 꽉 채워져 있네요. 평균 이틀에서 3일이면 이 큰 쓰레기 봉투가 꽉 찬다고 합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무려 6,000리터의 쓰레기인데요. 하나의 사업장에서도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나오는데 전국에 있는 사업장들을 다 합치면 얼마나 많은 양의 쓰레기가 나올까요? 우선 필요한 재료들이 많다 보니까 배달을 거의 매일 시키는 편인데요. 그런데 배달을 시키면서 보충제라든지 얼음팩 같은 부산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쿠키 같은 경우는 배송비가 무료이다 보니까 자주 시키게 되는데 이제 제품 하나씩 포장이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쓰레기도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줄이고자 마트에서 구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 번에 배달이 오는 곳에서 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작성 중인 오늘의 주인공.
소상공인으로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방법을 생각 중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적어 내려가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들로 완성이 될까요? 소상공인 환경보호 실천 리스트. 1. 배달온 완충제와 얼음팩 재활용. 2. 필요한 물건을 미리 대량 구매해서 포장 쓰레기 줄이기. 3. 밥은 직접 차려 먹거나 식당 가서 사 먹기. 4. 손님들에게 다회용기 사용 독려하기. 5. 일회용 청소용품 줄이기. 마지막으로 에너지 사용 줄이기. 유진 씨가 보여줄 게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저희 아이스박스 모아두는 곳이 있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창고에 아이스박스가 정말 많네요. 저희 배송 왔던 아이스박스들을 다 모아두고 있고요. 이제 배송 주문이 오면은 이걸 재활용해서 다시 배송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다른 물건들을 보여주는데요. 모양도 색도 다른 완충제들입니다. 공방에 배송 왔던 물건들을 감싸던 완충제들인데요. 버리지 않고 배송을 보낼 때 다시 사용한다고 합니다. 종이 완충제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사용됐던 제품을 다시 활용하는 편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얼음팩입니다. 얼음팩도 물론 깨끗하게 씻어서 최대한 재활용한다고 하는데요. 다시 배송을 보내지 않는 사업장은 동네에 얼음팩을 수거하는 곳에 가져다 주시면 필요한 곳에 재활용된다고 하니 살고 있는 동네에 있는지 검색해보는 걸 추천한다고 하네요. 이제 배달 왔던 아이스박스와 완충제, 얼음팩을 이용해서 포장을 해볼까요? 꼭 사용해야 하는 도구라면 자연을 위해 재활용하기. 무척 추천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송장을 뜯어내고 다시 새로운 송장을 붙이면 환경을 위한 포장 재탄생입니다. 이번엔 컴퓨터로 뭔가를 만들고 있는 유진 씨인데요. 소비자들에게 다회용기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할인 이벤트를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포장비 1,000원가량을 할인해드리는 건데요. 공방도 홍보하고 환경도 생각하는 좋은 이벤트인 것 같네요. 공방의 다회용기 이벤트를 보고 온 손님이 방문했습니다. 강아지들도 환경을 생각하는 손님이 매우 반가운가 본데요. 손님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고 환경 보호도 되니 더욱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다회용기 사용이 귀찮지만 이런 소소한 이벤트들로 습관화된다면 휴대폰과 같이 필수품이 되지 않을까요? 용기 이벤트 보고 오신 건가요? 네, 용기 이벤트 보고 왔습니다. 아, 자주 이런 이벤트를 참여하시나요? 자주는 아니지만 될 수 있는 한 많이 참여하려고 하고 있어요. 본인만의 환경 오염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웬만하면은 이제 저런 용기를 많이 사용하려고 하고요. 네. 일회용은 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엔 이웃 사업장 사장님이 방문해 주셨네요. 치킨하고요. 네. 그리고 메추리하고 네. 그리고 테린 하나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난번에 사갔던 용기인데 네. 여기다가 주시면은 저 아, 네. 할인된다고. 역시 다회용기를 이용해서 구매하시는 손님입니다. 이제 다 해서 16,000원인데 1,000원 할인해서 15,000원. 이번엔 같은 소상공인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소상공인으로서 환경 보호를 위해서 실천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일단은 저희 매장에서는 종이 빨대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대한 에너지 절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는 다회용기 이벤트를 이제 시작했는데 혹시 동참해 주실 용기가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포장지로 하루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나요?
네, 아무래도 저희 매장에서 포장지로 나오는 쓰레기가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쓰레기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려운 점은 미리 계획을 한 다음에 필요한 제품을 알면은 한 번에 시킬 수가 있는데 그 전날에 필요한 물건이 없어졌다던가 그렇게 되면은 바로 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배달을 또 시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생기게 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회용기를 사용을 지양을 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소비자분들에게 안내하는 부분에서 뭐 용기를 가져오는데 불편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할인 이벤트를 통해서 다회용기 사용이 정착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실천하는 각각의 노력들이 절실한 요즘. 개인과 사업장 모두 지구를 위해 작은 발걸음을 내디딥시다.